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차는 제 개인적으로 제 사심이 가득 들어간 차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냐면 바로 BMW의 고성능 전기 세단 i4, 그 중에서도 M50 프로 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BMW에게 있어서 전기 자동차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죠. i3도 나왔었고, 그 뒤로 해서 이제 i4, i7, iX3, iX1, iX2 이런 식으로 전기차 버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BMW의 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을 위한 플랫폼 따로,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 따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 이 두 가지 형태의 자동차를 동일한 플랫폼에서 만들어낸다는 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BMW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별로 그렇게 속 썩이는 문제가 없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i4 중에서도 e드라이브 40도 있고 M50도 있고 M50 프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M50 프로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면부의 모습을 보면은 살짝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M4 컴페티션을 왜 붙여놓으실지 모르겠는데 M4 컴페티션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이거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건데, 바로 이 보닛에 있습니다. 이 보닛에 보면은 이렇게 형상이 파여 있어요. 원래는 i4 M50 프로는 그냥 밋밋한 보닛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닛하고 이 범퍼랑 요거를 세트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M4에 들어가는 보닛하고 범퍼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맞춰서 튜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주님이 이걸 좋아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보면은 보닛 교체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고로 인해서 보닛 교체를 한 게 아니라 M4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닛을 교체하다 보니까 성능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i4 M50 프로지만 외관 룩 자체는 M4로 컨버전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저게 뭐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뇌이징이 됐나 봐. 이거 봐도 예뻐 보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 와서야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그릴의 엠블럼이 5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BMW 엠블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BMW 레이저라고 적혀 있거든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BMW 레이저 라이트가 일반형 LED 대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굉장히 비싼 옵션입니다. 근데 i4 M50이 있고 M50 프로가 있잖아요. 그냥 M50에는 저 레이저 라이트가 안 들어가요. 근데 M50 프로부터는 이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i4의 전장은 꽤나 긴 편입니다. 거의 중형급 세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4 시리즈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보면은 쿠페형과 그랑 쿠페가 같이 나오지만 i4는 그랑 쿠페 모델로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아쉬운 지점이 나오는데, 이 그랑 쿠페 뒤쪽에 문을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여주면은, 사실 장거리로 가기 위해서 뒤쪽 2열을 사용한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i4가 가격이 비싼데 뒤쪽 좌석들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커플로 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패밀리카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뒷문이 있는 게 어디야. 뒷문이 없이 그냥 쿠페로만 나오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앞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M 전용 이런 뿔미러 같은 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봤을 때 M 배지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M이 들어간 여러 가지 휠들 있잖아요. 그 휠들 중에서 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진짜 가장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M50과 M50 프로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캘리퍼예요. 빨간색의 캘리퍼는 M50 프로 버전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쪽으로 BMW의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더 컴포트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스포티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앞쪽 바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바퀴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차에서 볼 수가 있었냐면, 6GT 같은 차량들을 보면 뒤쪽에만 에어 서스펜션을 넣은 그런 차량이 있었는데, i4 M50 프로도 동일하게 뒤쪽에는 에어 서스펜션,
앞쪽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i4 들어가면서 M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도 M4로 바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손대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저는 BMW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이 뒤쪽에 램프거든요. 리어 램프가 굉장히 선명한 면발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타 다른 자동차들 대비해서 품질이 상당히 뛰어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LED 램프가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LED 램프의 성능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LED 램프라고 하더라도 저가형 LED를 쓰게 되면 중간중간 광량이 달라서 싸구려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리어 램프의 면발광은 균일하게 발광을 하면서 눈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선명하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i4의 뒷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를 딱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해치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위아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부족할 수는 있는데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짐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뒤쪽에 2열이 4대 2대 4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긴 짐을 싣는다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i4 같은 차량들은 멋을 위해서 공간성을 포기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트렁크 뒤쪽에 문을 닫아놓고 이 뒤쪽에 팬더 라인이라든지 폐형 느낌의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차가 진짜 잘 달리는 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더 극대화가 되냐면 실내에서 극대화가 되거든요.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죠. 14.9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iDrive 7에서 iDrive 8으로 넘어오면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선명해지고 뭐 다 좋아졌는데 한 가지 단점이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눌러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살짝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iDrive 8이 훨씬 좋습니다. 빠릿빠릿한 반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i4가 M50 프로 버전으로 오면서 몇 가지 옵션들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 속도만 나오게 해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i4에 들어가 있는 이 iDrive 8으로 넘어오면서 과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기능들까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보들을 많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i4에도 기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주행 보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BMW에서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라고 하는데 중앙 유지 보조,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 거기에다가 측면에서 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내 앞으로 끼어들 때 그런 차량들을 인식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BMW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 만족해하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i4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기 때문에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될 텐데 지금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삼성 SDI에서 제조한 84kWh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인증받은 복합 전비는 4.1km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신 분들에 따르면 대략 1kWh에 한 5km 중반 정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충전을 하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 한 450에서 500km 정도를 주행한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 차량은 i4 M50 프로 버전이잖아요.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으면서 출력이 무려 400kW, 그러니까 마력으로 환산하면 540마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540마력이면 거의 뭐 M5나 이런 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출력이죠. 굉장히 높은 성능의 출력이 들어가 있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이 3.9초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3.8초대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만족스러운데 여기에다가 전기차라는 유지비가 결합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M4나 이런 차량들을 생각해보면 성능 좋고 뭐 좋고 다 좋은데 제일 큰 단점이 뭐예요? BSI를 못 받는 게 제일 큰 단점이잖아요. 근데 i4 M50 같은 경우에는 BSI 같은 워런티 같은 시스템도 그대로 보장을 받으면서 M과 같은 차량들만큼 출력을 뽑아내 주다 보니까 BMW의 전기차들이 여러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i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카본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M50 프로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카본 무늬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M50 프로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변경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이 전자식 기어 시프터가 2023년 이전식까지만 하더라도 봉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3년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크리스탈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i4 M50 프로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보면 하만 카본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리얼 카본도 들어가 있고, 아이드라이브 8에다가 높은 출력에 후진기어 딱 넣었을 때 보면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주행 보조 장치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통풍 시트가 빠져요. 기본적인 M50이나 e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근데 M50 프로로 오면서 이렇게 버킷 시트 형상을 넣어주다 보니까 통풍 시트가 빠졌습니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 버킷 시트 들어갔으니까. 근데 M3, M4를 보면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걔네들은 심지어 리클라이닝 기능도 거의 지원되지 않는 버킷 시트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가 돼요. 아니, 걔네들은 되는데 왜 i4는 안 되게 만들었는지 요게 살짝 의아하더라고요. 걔네들은 1억 초반이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i4는 한 9천만 원대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i4를 구매하고 싶으면서 출력이나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나는 통풍 시트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i4 M50으로 가셔야 됩니다. i4 M50 프로 버전은 통풍 시트가 빠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팔방미인 같은 i4 M50 프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i4 M50 프로 버전. 그러면 이 i4 M50 프로 같이 정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성능 또한 충족시키는 이런 차량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i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e드라이브 40이 있고 M50이 있어요. 근데 M50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M50이 있고 M50 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옆에 있는 차는 M50 프로에 해당하는 차량이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2023년 9월에 출고가 된 차량이거든요. 그럼 2023년 당시에 M50 프로가 대략 얼마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냐? 국고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합했을 때 우리는 보통 서울 경기 기준으로 하니까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계산하면 신차가 기준으로 9,100만 원에 할인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보조금은 300만 원 정도 받으면 신차 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7천만 원 후반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540마력에다가 사륜구동 들어갔지, 주행보조 기능들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차량이 7천만 원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라는 게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최고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7,800~900만 원 정도에 출고가 됐던 i4 M50 프로 모델이 한 1년 9개월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 6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6천만 원 초반. 감가가 1,500만 원 정도가 된 거야. 1,5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한 400~500만 원 정도가 감가되면 와, 이것도 진짜 감가 많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1년에 거의 800만 원 돈 수준으로 감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도 보증이 살아있으면서 고성능, 게다가 BMW M을 느껴볼 수 있는 자동차가 6천만 원 초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심지어 얘는 전차주가 M4 컴피티션으로 범퍼 바꿔놓고 보니또 바꿔놨어. 요 정도면은 진짜 6천 초반이면 나름 괜찮은 선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